네, 안녕하세요. 24 절세설계 컨설팅 퇴직금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퇴직금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제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근태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28번 목차 참조하시고요. 자,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자, 일단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원은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은 아닌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 자,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임원도 적용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아닌데 회사가 선택하면 가입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관련 행정해석은 이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인데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가입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근태법의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임원이 예외적으로 신청을 해서 임원도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은 임원이 원래 대상이 아닌데 자기도 대상으로 해서 신고했다고 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근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회사가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근태법을 준수해야 될 거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 메시지 내용 보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강제 장치인데 원칙적으로 임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를 요새 종종 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회사가 임원은 원칙은 아닌데 임원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해서 진단을 하고 선택해서 가입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은행에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적립액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은행에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임원도 뭐 포함시켜서 연금 규약을 신고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퇴직연금도에 가입했을 때는 법인세법상의 퇴직금 관련 제방 규정 외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 근태법에서 정하는 제방 규정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 여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강의 안 할게요. 책을 사서 보세요. 네, 책을 24년 절세설계 컨설팅 정말 좋은 책이죠. 네. 그래서 이건 따로 안 하고요. 이게 닫아져요.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을 때, 자,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을 때, 임원이 중간환을 했을 때 임원 퇴직금도 준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요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요건도 있지만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간환을 하더라도 근태법에 따른 요걸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잠깐만요. 우리 법인사법에서 정하는 중간사유를 먼저 한번 볼까요? 법인세법 중간정산 사유가 어디 있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현실적인 T 사유, 중간상 사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질병 치료 요건을 하는 중간상 사유를 보면,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이나 배우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포함한 분의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는 차지하고 실질적인 이유요건을 보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만 요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자, 그런데 근태법에서 질병치료를 요건하는 중간정 사유를 보면 쭉쭉쭉쭉 이 부분. 자, 근태법에서 정하는 중간정 사유 보시면 질병치료 요건이 3번에 있는데요. 자,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을 요양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3개월인데 근태법에서 6개월인 거고, 자, 하나가 더 있죠.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그러니까 1년 연봉의 12.5%의 의료비 지출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간단하게 보면 법인세법이 다른 거면 3개월 이상만 요하면 되는데, 일단은 근태법에서는 6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의료비 지출 요건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연금에 가입됐을 때는 법인세법 요건뿐만이 아니라 근태법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법인의 임원이니까 법인 관련된 법령만 보고 질병치료 요건을 중간했다고 하면 근태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효과가 생겨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태법의 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요건만 확인한 다음에 중간정산을 했다. 그러면 둘 다를 지켜야 된다. 하나만 지킨 거니까 세무상은 가지입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여기서 그냥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